태민 씨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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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양파를 썰고 있는 솜씨가 네. 손과 어울리지 않게 되게 생각보다 날렵하신데. 제가 또 육군 취사병 출신 아닙니까? 밥 먹고 거기 칼질만 했죠. 태민 씨 그거 네. 아시죠? 최근에 네. 그 육군훈련소에서 알려드립니다에서 나온 건데 네. 취사병들에 대해서 처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. 취사병이 네.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거든요. 그거 혹시 보셨어요? 지나가다가 본 것 같긴 해요. 취사병 출신으로서 한번 네.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? 그 육군 훈련소 계신 분이잖아요. 그분이. 네. 근데 거기 적은 게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, 네. 100% 사실이라면 좀 정말 문제가 크더라고요. 거기 적혀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. 12명 정도의 취사병이 네. 물론 이제 휴가자 빼고 12명이 3,000명의 밥을 한대요. 3,000명이요? 근데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아, 왜냐면 제가 군 생활할 때 네. 저희가 취사병이 10명에서 12명 정도 됐었어요. 네. 그러니까 뭐 휴가자 이런 거 감안해서. 네. 근데 저희가 식수 인원이 600에서 700명이었습니다. 어디 부대였어요? 용인에 있습니다. 용인. 용인 몇 사단이요? 55사단. 사단장님 계시는 곳. 거기를 식사를 책임졌다는 거예요? 예, 거기서 제가 또 식사를 책임지는 이제 병장이었죠. 그럼 그 700명도 많이 버거울 텐데. 그렇죠. 사실 그때는 그러니까 네. 아니 우리가 실제로 한 10대 명밖에 없는데 네. 700명이면 1인당 식수 70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야 무슨 1인당 70명을 어떻게 감당하냐 네. 이런 말을 했었는데 네네. 그 육군훈련소 그거를 보니까 12명이서 3,000명 거란대요. 네. 그러면은 한 명당 몇 명을 감당하는 거죠? 한 300명? 300명 좀 안 되게, 네. 그죠? 한 200명 후반?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. 왜냐면은, 작게 얘기해보자면, 보통 뭐 학교에 30명씩 10반이 있으면 300명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럼 한 학급을, 한 명의 요리사가 한 학급 전체 인원이 먹는 밥을 다 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, 벌써 좀 여기서부터. 심각한데요? 어떻게 혼자 300인분을 해? 그렇죠. 그것도 삼시세끼를 해야 되는데. 그렇죠. 좀, 물론 이게 인원이 모이면 시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이건 뭐 한 명이랑은 다른 얘기긴 하지만, 너무 1인당 감당해야 하는 식수량이 많지 않나. 분명히 전 취사병 출신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취사병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냐, 요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럼요.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. 요리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. 요리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. 요리도 물론 힘이 드는 경우도 있지만 네. 이제 뭐 고기 볶는 거나 뭐 튀김 쪽이 좀 힘들지만, 근데 가장 힘든 건 뭐냐, 부식 잡기라고 해가지고 네. 일주일에 3번씩 부식차가 와요. 네. 그 트럭에 양배추니 뭐 배추니 뭐 고기니 이런 거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부대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. 월요일 날 부식차가 와요. 네. 그럼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? 월요일 저녁, 화요일, 수요일 점심까지 먹을 양의 식량이 들어있고, 그리고 수요일 날 또 옵니다, 부식차가. 네. 거기에는 수요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먹을 거. 아. 그리고 금요일 날도 또 부식차가 오겠죠? 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, 일, 월요일 점심까지. 그쵸. 그래서 금요일 부식이 제일 양이 많아요. 아. 금, 토, 일, 월까지라서. 네. 자, 근데 700명이 약 3일 정도 먹을 분의 식량이니까 당연히 엄청 많겠죠. 네. 그거를 이제 10명이서 조를 나눠서 세척을 한다던가, 네. 미리 절단을 한다던가, 이렇게 작업을 좀 해놓는 거예요. 미리 믿고. 그때 뭐 막 700명 걸 양파를 까고 이러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. 미리 한 방에 쫙 해놓는 겁니다. 근데 이걸 언제 하냐? 점심 조리 끝나고 애들 다 먹고 나가면 한 1시부터 4시까지 좀 여유 시간이 있거든요. 네. 그때 요 작업을 하는데, 요게 취사병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. 특히 이제 좀 짬 안 될 때 금요일 날 그 휴가 못 나가게 하거든요. 네. 부식 잡아야 되는데 너 어디 가냐 그러거든요. 아. 그 정도로 그게 제일 빡센 일인데, 그 육군훈련소 그분 같은 경우에는 12명에서 3,000인분을 한다고 하니까, 저는 700인분 부식밖에 안 해봤지만 네. 3,000인분의 부식을 잡으려면 제가 봤을 때 그거 거의 사람이 거의 죽거든요, 제가 봤을 때는. 왜냐면은 700인분만 해도요, 네. 이제 짬순으로 이것도 좀 이게 달라요, 하는 일이. 네. 좀 짬이 제일 안 되는 친구들은 보통 칼을 안 주거든요. 그래서 이제 야채를 닦는 일을 보통 합니다. 뭐 양파 네네. 닦고 무 닦고 이런 거, 감자 닦고. 그래서 요거를 바로 위에 이제 그 일병 다 넘겨주면, 네. 그 일병들이 그거를 이제 또 탈픽이라고 해가지고 네. 그냥 감자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따라락 하면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막 썰려서 나와요. 네. 그런 걸 하고, 그 윗점 이제 1말에서 상초 정도 되면 이제 김치를 해요. 네. 근데 김치부터는 이제 칼이 필요하거든요. 김치를 썰어야 되니까.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김치를 제가 한 번에 몇 킬로씩 썰었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, 대충 못해도 한 번 썰 때 한 50kg 썰었던 것 같아요. 한 번에요? 한 번에. 왜냐면은 생각해보세요. 김치는 아침, 점심, 저녁 다 나오죠. 그쵸. 그러니까 취사병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깍두기야. 깍두기는 그렇게 돼서 와요, 애초에. 아. 그냥 부어주기만 하면 돼. 아. 근데 배추김치는 이렇게 안 썰린 채로 온단 말이지. 네. 내가 썰어야 돼. 그래서 딱 잡고, 이게 커요, 배추가. 네. 이렇게 도로 2번 줄을 긋고, 네. 잡고 이렇게 썰어서 네. 옆에 이제 통을 놓고 이렇게 붓는 거죠. 네. 요 작업을 수천 번을 해야지 50kg의 김치를 이제 썰 수가 있거든요. 그거 하고 나면 손에 김치 냄새 장난 아닐 것 같아요. 뭐 냄새야 기본이고, 그 짬 냄새라고 해가지고 전역하고 나서도 2달 동안 안 빠져요, 그 냄새가. 정말 진짜요? 몸에 배 있어요. 짬이 피부 안에 배 있다니까요. 아무튼 그 냄새는 뭐 그렇다 치고, 어깨 목
팔목 이런 데가 엄청 아프죠. 계속 이렇게. 그리고 이게 솔직히 약간 선임들 눈치 보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선임들은 이렇게 좀 하다가도 중간에 나가서 또 물도 한 잔 마시고 잠깐 또 뭐 담배도 하나 피고 바람도 좀 쐬고 오고 그러는데, 이제 김치 때가 제일 힘든 게 고무장갑 꼈지, 머리에 그 모자 썼지, 뭐 장화 신었지, 막 습하지, 그 상태로 막 한 3시간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. 육군훈련소에서 김치 써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한 거의 톤 단위로 썰 것 같거든요, 김치를.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정도면 진짜 학대 수준이 아닌가. 결론적으로 첫 번째로 취사병에 비해서 너무 식수 인원이 많다. 그러니까 인원 보충이 좀 필요한 거죠. 물론 훈련병들을 좀 활용할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. 네. 훈련소라는 특징이 있으니까 그쵸. 그냥 훈련병들한테 야 너 이것 좀 뭐 저기다 옮겨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.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. 옮겨주고 이런 건 도와주겠지만 김치를 썰어줄 건 아니잖아요. 그쵸. 두 번째로는 방금 말했던 이 부식 차가 굉장히 큰 트럭에 이제 실려온단 말이죠. 김치부터 시작해서 양파부터 고기부터 달걀까지.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군대에는 취사병이 있고 보급병이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마다 부식 트럭이 오지만 그 트럭을 우리가 직접 실어서 트럭을 운전해서 오진 않았어요. 네. 그냥 때 되면 알아서 보급 네. 수송대에서 갖다 줍니다. 근데 육군훈련소 사례를 보니까 취사병들이 그걸 직접 또 실으러 간대요. 맞아요. 그 부식을. 그러니까 요리사한테 트럭 기사 일까지 시키는 거죠, 어떻게 보면. 네, 사회에서 얘기하자면 택배 쪽에서 해야 할 일을 요리사들이 이것까지 다 하고 있는 거예요. 말이 안 된다. 그게 너무 힘든 거지. 안 그래도 12명에서 3,000명 걸 하려면 쉽지 않은데, 그쵸. 여기다 플러스로 이런 보급 쪽에서 해줘야 될 일까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시켜버리니까,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죽어나는 거지. 그 인터넷 글에서도 보니까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. 뭐 휴가를 뭐 총 합쳐서 50일도 못 나갔다. 근데 이거는 뭐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, 취사병들은 보통 위로휴가가 따로 있거든요. 네. 예, 보통 분기당 뭐 3박 4일 정도 있죠. 그러면 그것만 합쳐도 1년에 12일이고, 네. 그다음에 뭐 1년 반 하니까 요즘에 최소 20일 위로휴가만. 네. 그다음에 정기휴가가 1차, 2차, 3차 있을 거고, 네. 신병 위로휴가 있고, 그러면 50일이 충분히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안 넘어갔다는 거는 취사병 위로휴가를 못 받았다는 거겠죠? 뭐 누가 일부러 막았다기보다는 인원이 없으니까 그치. 좀 못 나가게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뭐 안 봐도 그림이 그려져, 얼마나 빡센지. 아마 그거 혼자서 막 이거 2개씩 해야 될걸요, 삽질? 맞아요. 진짜로?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또 나간다고 하기도 미안하고, 그치. 나가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지.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물론 어디나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취사병 생활을 할 때 장화 같은 거 있잖아요. 네. 아니면 이런 조끼, 네. 검정색 조끼 있어요, 로카라고. 네. 그런 거를 그렇게 보급을 안 해줬어. 보급을 안 해줘. 네, 물론 다른 군인분들도 사실 보급이 만족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. 그쵸. 뭐 수통도 옛날 거 막 6.25 전쟁 때 거 쓰고 그러잖아요. 그 저 같은 경우도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취사병 시절에 무좀을 걸려봤거든요. 네. 그래서 그 박트로반인가 그 연고 바르고 나왔는데, 그게 왜 그러냐면 취사병 그들이 활동하는 주방은 항상 땅에 물기가 많아요. 땅에 이렇게 뭐 음식물 찌꺼기들이 딱 있어요. 네. 이렇게 땅을 물 청소를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. 네. 항상 땅바닥에 물이 있겠죠, 그러면. 근데 취사병들한테 그 지원되는 장화가 일단은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. 무조건 한 달 안에 빵꾸가 납니다. 그러면 이제 발에 물이 들어오겠죠. 물이 들어오고 또 발이 아프고 무좀이 생기고. 그래서 애들이 월급도 얼마 안 되잖아요. 그 당시에 뭐 지금 모르겠는데 한 10몇만 원 받는 월급을 쪼개서 휴가 나가서 25,000원, 3만 원짜리 싸제 장화를 사오고 그랬어요. 퀄리티가 안 좋은 건 기본이거든요. 근데 개수도 부족하다 이거예요. 네. 저희가 빵꾸가 나고 맨날 애들이 무좀이 걸리고 저도 무좀이 걸리니까 몇 번이나 이제 그 보급 쪽에다 얘기를 했습니다. 장화를 더 달라. 장화 뭐 그 솔직히 비싼 것도 아닌데. 근데 장화를 안 주는 거예요. 몇 달 동안. 네. 그래서 제가 약간 천추의 한이 됐어요. 네.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전역하기 얼마 안 남았을 때, 네. 거의 이제 병장 때죠.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밥을 하고 있는데,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하고 있는데, 조금 이제 높으신 분께서 이렇게 새벽잠이 없잖아요. 보통 좀 어르신들은. 이렇게 운동을 하시다가 저기 이제 식당 쪽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고 하니까 밥 냄새가 나니까 슬쩍 들어와 보신 거죠.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딱 경례를 하고 뭐 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뭐 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랬죠. 네. 근데 이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. 옆에 이렇게 그 이제 다이아몬드 2개랑 같이 와가지고 네. 뭐 물어보더라고요. 뭐 불편한 거 없냐 너네. 그래서 제가 그때 홧김에 그냥 얘기했습니다. 뭐라고요? 장화가 없습니다. 난 어차피 이제 집에 갈 사람이니까 전 솔직히 약간 그 뒷일이 별로 무섭지 않았어요. 그래서 장화가 빵꾸가 나고 숫자도 부족해서 병사들이 월급을 털어서 싸제 장화를 신고 있고, 그마저도 좀 힘든 친구들, 휴가 지금 못 나가고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냥 무좀을 달고 살고 있다. 나조차도 얼마 전까지 무좀이 걸렸었다가 나았다.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제 10명이면 10개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예를 들면 네. 3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. 2개, 3개. 그것도 이제 사이즈도 막 랜덤이에요. 그냥 막 어떤 250, 260 그냥 랜덤이에요. 네. 나 280인데. 그러니까 그렇게 주더니 갑자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분이 딱 왔다 가고 나니까 트럭에 장화를 이제 싣고 오더라고. 그날. 네. 트럭에 오후에 그날 이제 새벽이었잖아요. 새벽에 밥을 하면 좀 잔단 말이에요, 살짝. 그리고 뜨고 이제 오후쯤 되니까
트럭으로 장화를 싣고 오더라고. 그 보급하는 그 병사들이 이제 막 내려가지고 네. 예, 장화를 막 내리더라고 그냥. 야. 그래서 아마 그때 온 장화로 과장 좀 보태면 지금까지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워낙 많이 줘가지고. 그러니까 그때 그런 걸 느꼈죠.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. 그러니까 창고에 가면 다 있구나. 창고에 있었다는 거잖아 이거는. 그쵸. 사온 게 아니라 그냥 그 군용 장화 파란색에다 밑에 이렇게 갈색된 거. 네. 이미 창고에 있던 건데 뭐 누군가의 귀차니즘에 의해서 또는 뭐 누군가의 뭐 어떤 압력? 뭐 압력이 있을까요? 그거 얼마 한다고? 어쨌든 누군가의 압력이나 누군가의 귀차니즘으로 인해서 이게 위에까지 전달이 안 돼서 못 받았던 거죠. 근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적극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좀 처우 개선에 좀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.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간에 아마 거기 취사병 인원들 더 뽑는 것도 조금 그 훈련소 높으신 분께서 야 뭐 참모장 와봐라 하면은 금방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좀 아쉽습니다. 그런 부분이 사실 20대 초반에 진짜 대한민국에 진짜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그 꽃 같은 나이에 약간 어떻게 보면 반강제 겸 또 나라를 지키러 이렇게 가서 2년을 가까이 고생을 하는 건데 좀 처우 개선을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. 그 군인들이 뭐 월급이 50만 원이 됐다. 뭐 핸드폰을 쓰게 해줬다 이랬을 때 저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. 왜냐면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. 내가 당했다고 해서 내 후배들까지 굳이 당할 이유는 없거든요. 그렇죠. 예, 너무 말이 안 되는 그런 군 기강에 큰 문제만 없다면 뭐 핸드폰 쓰고 월급 올려주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저는 하는 게 맞다 봅니다. 예, 남자들 힘들어요. 군대 갔다 오고 대학 휴학했다가 가서 또 졸업하고 뭐하고 이만저만 자격증 맺겠다면 나이 30살 돼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30살 돼가지고 여자친구랑 결혼하려고 어디 알아보면은 그쪽이 뭐라 그래요? 그쪽 그 신부 측 부모가 뭐라 그래요? 지분이 있고 이러잖아요. 네. 집이 어디 있어? 집이 10억인데 이제 취직했는데. 그러니까 그런 남자의 어떤 인생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그것도 강제로 어떻게 보면 가는 건데 처우 개선해 주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. 이제 또